박수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자리는 저희가 뭐 이름은 토킹데이라고 했는데 저희 이 플레이 데이터를 수료하시고 현재 취업을 하신 분들 4분을 좀 섭외를 했습니다. 실제로 취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수료한 지도 그렇게 막 2년, 3년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이고 여러분이 가장 지금 처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낱낱이 물어보고 얻어가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한 분씩 모시게 될 텐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기 4분인데 한 분 어디 가셨나요?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말씀드리면은 일어서서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엔지니어 1기 수료생 김장훈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장훈님은 현재 가디언 ENG라는 회사에서 백엔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INTP 수료생 정현배님. 현재 정현배님은 농심 NDS에서 ERP 개발부의 개발 사원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딥러닝 1기 수료생 김학건님. 소리 지르고 김학건님은 저희 엠코어 회사의 R&D 부서에 지금 개발자로 지금 취업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엔지니어 1기 수료생 김동환님입니다. 김동환님은 그 네오위즈 플레이 스튜디오에서 데이터 분석을 현재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네,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고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 발표로 김장훈 씨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잠시만요. 시간이 지나니 좀 시계 좀 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기, 빅데이터 1기를 이제 수료하고 현재 백엔드 겸 프론트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김장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만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순수 오리지널 문과였습니다. 그 전공도 영문과였고요. 그리고 그 장교로 전역하고 난 뒤에도 영어 사원으로 계속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개발 공부를 하였고 빅데이터 1기를 수료하고 난 뒤에 약 한 반년 정도 더 개인 공부를 해서 이제 지금 현재 백단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취업 준비를 어떻게 했냐 이거일 텐데 여기 뭐 이렇게 이것저것 다 있지만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료를 하고 또는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다들 내가 너무 부족해 또는 뭐가 필요해 라고 해서 뭘 쌓아 올리시려고 해요. 근데 이 취업이라는 게 무슨 레벨 올리듯이 딱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 2개면 무조건 합격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은 자기 개발하면서 자기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원서를 쓰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를 많은 회사들한테 알려줘야지 일단 이거 프로젝트 개인 프로젝트 끝내고 나서 해야지 또는 뭐 이거 뭐 하고 나서 해야지 라고 하게 되면 이미 그때 동안 시간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현지 이제 개발진들 그리고 인사팀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혼자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의 레벨이 암만 내가 생각해 높다 생각하더라도 현직에서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료를 하게 되고 아니면 지금 와중이라도 계속해서 내가 관심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원서를 쓰고 자소서를 내봐야 됩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취업 사항에 뭐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따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꼭 내가 이걸 하나 끝내고 또는 어떤 언어를 다 배우고 나서 넣어야지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2개씩 넣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하루에 하나씩은 계속해서 써서 냈어요. 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써 보셔야 이게 먹히는 자소서구나, 이게 먹히는 소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 면접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 면접은 일종의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걸 설명했을 때 과연 그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나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가시기 전에 너무 무서워, 어떻게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를 가서 내 현재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테스트한다 해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히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면접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면접 때 나온 질문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들이 하나의 나의 빅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나오는 질문들이 뻔한 게 있어요. 되게 기초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되게 뻔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적어 오신 다음에 집에 와서 한번 꼭 그 복기를 하시고 잘 쌓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고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은 저도 그랬지만 일단은 돌아가게끔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돌아가만 가게끔 하는 게 우선인데 저도 그렇게 해서 코드를 많이 짜왔고 근데 실제로 느껴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코드를 이제 완성하는 건 기본이고 이 완성한 다음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냐가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짠 코드를 일주일 뒤에 난 몰라요. 100%입니다. 정말 되게 새롭게 느껴지고 이걸 누가 이렇게 짰지? 라고 느껴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코드가 얼마나 클린하게 짜여져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물론 지금은 이제 파이썬 개발을 하고 있지만 제가 자바로 스프링 개발할 때 테스트라는 걸 몰랐어요. 프로젝트 테스트할 때는 그냥 한번 켜서 클릭 한번 하고 되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테스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마 자바 쪽에서는 제이코 유닛인가 해서 그 테스팅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클린 코드라는 거는 결국 테스팅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넘어가면 TDD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TDD까지도 넘어가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전체 프로세스를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코드를 6개월 뒤에 봤을 때에도 이해가 갈 수 있게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갈 수 있게 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휴가 갔을 때 전화 와요. 이거 뭐예요? 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제가 좀 추려봤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읽어보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라고 해서 올린 건데 만약에 내가 파이썬 개발에 관심이 있다 싶으시면 이 테스팅 보트 책을 보시면 좋고요. 자바 쪽으로 계속 하실 거면 이 두 가지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TDD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개념인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됐네요, 시간이. 유튜브에 있는 저 공강쌤이나 저 강의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TDD라는 개념이 다들 개념만 설명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프로세스를 만들면서 테스팅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거든요. 근데 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직접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이제 질문들은 좀 이 시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건 사원입니다. 저는 분명 간단한 자리라고 해가지고 PPT도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좀 세세하게 만드셨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은 제가 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그러니까 반년 전에 수료를 했고요. 5개월 전에 코아에서 R&D 솔루션 센터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취업 및 면접 준비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개발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를 포장할지를 계속 생각하다가 내가 왜 이쪽으로 넘어왔고 그걸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는지 계속 설명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거는 제가 예전에 다른 직장에서 있을 때 또 만들고 싶어 했던 것들을 계속 메모했던 것들인데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직접 스프링이나 R, 파이썬 등을 통해서 미니 포트폴리오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포트폴리오를 면접 때 보지 않아요. 바쁘시기 때문에. 하지만 대충 이런 걸 만들었구나, 관심이 있구나 정도로만 눈도장을 찍어도 면접을 볼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질문과 이 답을 여기 PPT에 만들었습니다. 왼쪽에는 제가 해외 영업 쪽에 있을 때 판매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지 고민했던 내용인데 R이라는 언어로 그냥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홍보팀에 잠깐 있을 때도 뭐 엘리베이터들이 각 지역에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지도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지도를 한번 해보려고 관련 프로젝트를 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리고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앵커와 면접을 볼 때 받았던 질문들입니다. 저는 메모하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서 기술 면접 위에 3가지 단 한 개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다 틀렸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될 줄 알고 제가 아까 앞장에서 왼쪽에 메모했던 이 노트를 가져와서 전문님께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었고 이런 노력을 했고 앵커에 들어가면 이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좀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제가 좀 뻔뻔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저는 소위 말하는 썰을 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노력을 했고 다른 개발자분들보다 훨씬 말을 잘 할 수 있다. 영업적으로 나가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약을 판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시각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DA#5라는 특강이 있기를 들어서 이것도 데이터 모델링 시각화니까 저도 관심 있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필을 했어요. 그리고 또 AWS 핫하다길래 또 특강 같은 거 들으면서 이런 거 핫하고 앵커에서 최근 협약을 맺었다는데 저도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계속 좀 질척거렸죠. 면접 내내. 기술 면접은 다 틀리고 계속 질척거렸지만 그래도 그걸 좀 귀엽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면접 질문들은 기술 면접과 인성 면접인데 기술 면접은 어차피 저희 신입들한테 기대하는 게 크지가 않아요. 그냥 자바 코드만 좀 짤 수 있고 환경 설정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선임분들이 잘 가르쳐 주시니까 기술은 기본으로 세팅을 하고 인성 면접 쪽에서도 너무 소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앵코아 솔루션 센터에서 평일에 하는 업무입니다. 앵코아와 관련된 다들 그 학원 수료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는데 저도 플레이데이터 다니면서 앵코아에 도대체 뭐 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제 동기들 6명이 지금 하는 일들은요. 죄송합니다. 한 명은 하이브 HBase 같은 DB에서 관련 메타데이터를 뽑는 일, 그리고 플러그인 개발하는 친구, 그리고 정규직 전환되고 그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장 파견 가는 친구, 그리고 저는 지금 통합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문서 작업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SQL 작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 작업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마 이 키워드만으로는 별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평일 하는 업무 이걸 넣은 이유는 기초는 다 거기서 거기고 백엔드다 프론트엔드다 많은 포부를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들어가면 알아서 성향껏 다 나눠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쪽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걸로 포트폴리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김동환입니다. 일단 시간이 되게 짧아서 빠르게 이런 일을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취업 준비 이렇게 했고 면접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고 몇 가지 팁들 그리고 이제 더 궁금한 거 순서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재 레오이즈라는 그룹에서 정보분석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 과거에 이따 테이블 세팅이 있는데 넥슨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넥슨 기업이나
아니면 저희 회사나 혹은 연대에서 이제 연구실 인턴을 한 적이 있어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네오비전 이런 기업이고 그 피망 게임 중에 그 마코랑 고스톱 이런 마코 그러니까 선당, 뭐 포커 이런 게임을 하는 데는 구내식당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게임 데이터 분석 과제 이제 이걸 분석을 하고 있고 게임 지표 현황 대시보드 제작하고 있고 마케팅 데이터 관련해서 조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TV라고 해서 고객 가치 이제 예측하는 부분 하고 있고 분석가로서 필요한 역량이 여기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분석의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이나 R 이제 주로 많이 쓰고요. 시각화는 태블러 R 많이 태블러 R 많이 쓰고 항상 데이터 업계에 있다 보면 항상 중요한 건 SQL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먼저 가고 싶은 회사를 명확하게 좀 정했었어요. 그래서 1개든 5개든 10개든 이렇게 집중해서 알아볼 기업을 좀 정리를 했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자소서에 쓸 내용이 많아지고 이렇게 자신의 간절함을 뭔가 진실되게 나타낼 수 있으려면 그 기업이 되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그 기업이 이제 기업을 원하는지.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여기 이제 있던 곳들은 전부 다 면접 과정까지는 거쳤던 기업이기도 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컨퍼런스를 열어요. 그래서 데뷔라고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그 컨퍼런스 같은 것도 참석을 해보시면 그 인재채용 부스에서 서류 통과하고 이제 면접 기회 얻으실 수도 있고 하니까 관련된 행사는 꼭 참석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계속 과정은 저는 취준할 때 회사 포털 이제 제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니까 그 회사의 포털을 많이 뒤졌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공식 그 채용 페이지가 있고요. 앵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디드라는 그 웹사이트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그 자신의 그 관심 있는 직무를 등록을 해놓으면 그 이메일로 와요. 그래서 이메일로 이제 매일매일 그거에 대한 그 취업 그 정보들이 쭉 오기 때문에 채용 공고 같은 거 받아보기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준비 과정은 뭐 이런 식으로 쭉 했습니다. 대외 활동을 저는 좀 많이 한 편인데요. AI 잡담이라고 해서 이제 양재협 혁신허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양재혁신허브라고 치시고 그 RNCD 혁신허브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관련된 교육과정이나 이런 거 열리면 많이 가시기 추천하고요. 그 여기서도 되게 잘 이제 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게 국비지원 교육과정 이제 여기서 진행을 했었고 태블로 관련 이제 대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렇게 제의를 받았었고 저는 이제 원래 가고 싶던 기업 중에 넥슨이 있었기 때문에 인턴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뭐 네이버랑 카카오모빌리티 등등 이런 기업 이제 요 경우는 각각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일단 테이블에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좀 이게 더 좋았겠다, 내가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다 하는 말이 이런 건데요. 데이터 분석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도메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메인에 대한 고민을 좀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 실무 협업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이제 원하는 툴이나 언어나 환경에서만 그리고 원하는 일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대기업 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한번 알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받았던 면접 질문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자플랜 같은 사이트를 추천을 드리고 이런 데서 항상 기출 질문 같은 거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공통으로 많이 받았던 질문들은 이 왼쪽에 자기소개, 회사 지원 동기 이런 건 다 필수인 거 아시죠? 그래서 장단점과 단점 등한 사례. 그래서 저는 그 최종 면접들을 다 보는데 어려웠던 경험, 뭐 실패했던 경험 이런 걸 엄청 물고 늘어지세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펙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 기대하는 거랑 뭐 좌우명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는 이제 프로젝트 진행했던 거 한 몇 개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분석 기법별 장단점이라든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매트릭 같은 것들 얘기를 해보고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먼저 가고 싶은 회사를 좀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취업이 끝이 아니에요. 이게 저도 취업이 좀 끝이구나 해서 최종 목적으로 좀 달려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들어와 보시면 이게 시작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시작이고 진짜 기약이 없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한 경쟁이고 특히나 개발도 그렇고 분석도 그렇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직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직업이 안 그렇겠냐는 그래서 좀 신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정보 싸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중인구직 사이트나 좀 놀랐던 게 이제 스터디를 다 이제 하세요. 그래서 면접의 시험 스터디가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냥 다 하고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같은 기업에 같은 직무를 준비했던 사람들하고 스터디에서 만나다가 스터디에서 이제 만나서 공부를 하고 면접장에 가면 겹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럼 면접장에서 나는 멀뚱멀뚱 앉아있는데 옆에 사람들은 서로서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로 이어지냐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는 이랬어요 하고 알려줘요.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오더라고요. 주로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위주로. 취업이 늦어지는 거는 이거에 대한 이제 또 좀 고민이 있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시차만큼의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좀 다른 것 같고 저도 돌이켜보면 좀 후회를 하는 것 중 하나는 조금 더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더 준비를 해서 다른 기업을 이제 또 가볼까 하는 데에 대한 좀 아쉬움도 남아있기는 한데 그나마 희망적인 건 이제 여기 개발이나 분석 두 가지 분야 다 실력이 곧 재산이라서요. 작은 기업에 있다가도 충분히 이제 뭐 큰 기업으로 가는 거는 자기 실력에 따라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한 사례를 말씀드려서 끝내고 싶은데 취준을 3번 한 친구가 있어요. 3번 했고 120개를 지원서를 썼는데 그 중에 최종 합격한 데가 대기업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 친구가 포스트 ICT 다니는 친구인데 코딩 실력이 뭐 뛰어나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렇게 뛰어난 게 없는데 됐어요. 그룹장님이 그 면접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질문에 원하는 답을 딱 하나 했다 해서 픽된 거예요. 픽. 그래가지고 이제 됐는데 그만큼 운이에요. 그래서 운도 좀 있고 그날 뭐 면접관 컨디션이나 뭐 이런 우연히 답을 하는 질문들이나 매번 달라지는 채용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좀 잘 맞는 조급해하지 말고 이렇게 시간 좀 들여서 잘 맞는 기업에 취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끝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 업계랑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이랑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공부하는 것들은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니까 같이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TMI 써놨으니까 혹시 이제 뭐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에서 ERP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정현표입니다. 저는 빅데이터 양성,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과정을 들으면서 2월에 수료를 하고 4월에 취업을 한 얼마 안 됐죠. 지금 일한 지도 한 달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최근까지 취준을 했던 그런 이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농심 NDS는 약간 비교하면 굉장히 미안하지만 삼성 SDS 같이 그러니까 삼성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농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래서 ERP 개발도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SI, SM이 있는데 거기서 SM 업무를 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안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저도 비전공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시면 좀 비루한 스펙이죠. 네, 학교도 그렇게 좋지 않고 학점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고 미전공에 하지만 부전공은 했습니다. 네, 어학점수도 딱히 높은 것도 아니고 자격증도 전혀 없었고요.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도 전혀 없었고 대외 활동도 뭐 외국인 관광공사 동아리라고 써놨지만 사실 영어 좀 한다 이런 거 어필하기 위해서 써놓은 건 사실 아무런 의미 없는 대외 활동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왜 이런 거를 말씀드리냐면 사실 저는 이제 좀 경험 앞에 계신 훌륭한 분들과 좀 달리 저는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좀 많이 채용하는 공채가 있는 그런 곳을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도 그런 쪽밖에 없어서 이제 이러한 비교한 스펙으로도 이제 통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했고요. 네, 일단 좀 알려드려야 될 게 저는 되게 운이 좋게 한 번 써가지고 한 번에 붙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취업 준비를 오래 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 할 때 면접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거든요. 어디 가서 면접에 가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서울에서는 많이 강탈해봤어도 면접까지 갔으면 다 붙었던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 임했더니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옛날에 인사담당관 했던 분들, 뭐 인사팀에서 일하셨고 뭐 임원까지 하셨던 분들이 유튜브에서 되게 재능 기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제 이런 분들이
정말 실전적인 팁들, 이제 면접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 너희가 보통은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먹히지 않는다. 대신 이런 마음가짐으로 면접에 임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되게 굉장히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라서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다 적성을 제외하고 많이 알려주시니까 저는 이분들 영상을 그냥 놀 때면 그냥 틀어놓고 놀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렇게 귀에 이제 들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정보 습득을 놀면서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분들의 영상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면접 준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비전공자에서 저도 많이 생각했지만 많이 받는 질문, 받을 거라고 굉장히 무서워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정보처리 기사가 왜 없니? 라는 그런 질문과 너도 비전공자인데 여기 전공자들도 수두룩 빽빽한데 할 수 있겠니? 근데 결국에 그분들은 저희가 전공자건 비전공자건 정초기가 있건 없건 뭘 했건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관심도 없어요. 나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얘가 대답을 빠릿빠릿하게 잘하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잘 하냐?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적었던 게 없는 거 맞다. 난 굉장히 부끄럽고 부족하다 생각을 한다. 하지만 자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그냥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갔어요. 아마 저기 유튜브 제가 들어놓은 거 보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대답하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가장 제가 비전공자분들에게 이제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약간 공채 있는 기업 기준 한정이지만 옆에 붙은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지금 주어진 업무랑 제가 할 줄 아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태도, 내가 열심히 하려는 애냐 여기서 회사를 와서 안 그만둘 것 같은가 뭐 그런 것들 약간 인성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게 나 이거 물어보면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자신 있게 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전공자지만 비전공자의 메리트를 살려서 더 전공자들을 위해서 더 좋은 강점을 발휘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잘할 수 있다고 하면 내 원하는 분들도 신경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이제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라는 영어 속담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면 방법은 항상 있더라고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네, 뭐 그런 거 신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준비해놓는 걸 추천드리나요? 네. 왜냐하면 그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의 주관이 좀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좀 의미 있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막상 저는 뭐예요? 하는데 막 이러면서 뭐 좀 머뭇머뭇하면 네, 조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건데 여기서 지금 국비교육 출신 신입사원들이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이미지가 어떠냐, 이런 학교 전공이나 학원 강의가 실무에 실제로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업무를 오래 해보신 장훈 씨가 대답을 해주실게요. 질문이 네네. 실제로 도움이 되냐면서 도움이 되죠. 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오키나 아니면 기타 인터넷 커뮤니티 보시면 비전공자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거를 개인적으로 컴플렉스를 받고 있고, 근데 이거를 좀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비전공자랑 전공자는 실무상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비전공자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전공자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어요. 그 얘기는 그분들은 그냥 1을 얘기하더라도 이게 2, 3이라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그거를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서류만 통과가 되면 비전공자든 전공자든 상관이 없어요. 서류가 통과됐다는 의미는 최소한의 자격 조건을 갖췄구나 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자바 스프링이 아니라 이제 파이썬 플라스크라는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는데 그 언어가 바뀌어도 결국 돌아가는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잘 갖고 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이제 그 저희 팀원들을 뽑는 면접 자리 몇 번 가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꼭 2명씩 이제 면접을 보면은 한 분은 무조건 학원 출신이 돼요. 그 이제 막 뭐 강남, 종로 이런데. 근데 그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진짜 되게 신기한 게 프로젝트가 다 똑같아요. 다 여행, 맛집, 그냥 진짜 그 강의 정리, 뭐 학사 정리, 뭐 학적 일 시스템 이런 걸 다 해요. 다 똑같아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분은 내가 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데 생기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듣는 게.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점점 그 면접 분위기가 죽어요. 조용해져요. 아, 이런 거 했어요. 저는 프론트 맡아서 UI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프로젝트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눈에 생기가 돌아서 되게 막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개발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공자이신 분들에게는 그 비전공자라는 컴플렉스는 어차피 서류를 통과하는 순간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면접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거를 자신감 있게 꼭 얘기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학권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담을 진행해보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저 토익도 공부해야 되고 정초기도 따야 되고 근데 토익 공부할 시간은 없고 영어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근데 실제로 이 영어 현업에서 필요한지 이거를 이제 토익이랑 병행하는 게 맞는지 지금 우시셨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 질문을 주세요. 상담을 진행해보면.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냥 도큐먼트 읽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코드로 말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외국에 살다 와서 영어가 좀 자유로워서 좀 득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토익이나 이런 걸 장기적으로 해외 나갈 큰 포부를 갖고 계신다면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아니라면 그 시간에 코드 한 줄 더 짜시는 게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없으신가요? 네. 이게 학원님 말도 맞는데 그 도큐멘테이션을 실제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학원이 말하는 수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영어가 필요 없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된 블로그들에서 읽는 정보랑 레퍼런스를 실제로 내가 읽어서 얻는 거랑 달라요. 근데 실제로 현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 블로그 타고 가다 결국 레퍼런스로 가거든요. API 문서로. 그럼 이거를 이해를 하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항상 같이 다녀야 됩니다. 영어는 필요한 걸로 저희 다 짬짬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분석가한테 질문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동환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분석 현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API나 라이브러리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되게 회사마다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있었기 때문에 넥슨의 경우에는 스파크 아래서 이제 스파크 안에서는 이제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알파이썬, 스칼라 이렇게 다 쓸 수 있고 데이터브릭스라는 이제 약간 주피터 노트북 같은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 많이 썼고 IBM이나 이제 다른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 면접 봤을 때 이제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그때는 거기는 코세라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코세라에서 이제 IBM 관련된 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IBM에서 쓰는 실제 플랫폼들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코스를 청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돈 안 내고도 할 수 있고 그런 플랫폼도 썼었고 제플린 이제 많이 썼었고요.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주피터 노트북 있습니다. 네, 그리고 쓰고 있고 라이브러리는 이제 주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판다스, 넘파이, 사이클론, 랩플라레그 이런 건 다 기본이죠. 그럼 기본 라이브러리만 좀 잘 알고 가도 많이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R 같은 경우도 똑같죠. 디플라이 R. 그래서 캐럿 많이 씁니다.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그거에 데이터 업계에서는
정말 뭐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일단 예시로는 태블로라고 해서 데이터 시각화 툴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요새는 이제 기업들에서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이제 쉽게 말해서 대시보드를 이렇게 그려주는 데이터만 뭐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건 아니면 엑셀 데이터든 이제 연결만 해주면 대시보드를 이제 제작하는 도구이고 실제로 새로 도입하는 것들은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분석가들은 리포팅을 하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베이스나 제플린이나 주피터 노트북 이거 세 가지로 이제 노트 형식으로 쭉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래프도 그리고 이제 하는 방식이 되게 많고요. 그 이전 단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구축이죠. 데이터 마트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제 데이터를 마트로 구축을 하려면 그런 DB 여러 가지 DB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DB들로부터 ETL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데이터를 익스트랙트하고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이제 이렇게 로딩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에서 뭐좀 생소하시겠지만 인포메티카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다 리눅스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없으시면 현배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입사를 하신 이력서랑 자소서 중 실질적으로 평가된다고 생각하는 항목과 반영 비율, 기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싶으시대요. 네, 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서류만 통과되면은 그 다음부터 없는 게 맞는데 면접관 분들이 다 전문 면접관들이 아니라 일하시다가 그냥 오셔가지고 그날 들어오기 전에 딱 보는 거라서 사실 이력서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 또한 주의 깊게 보고 자소서에 물어볼 것이 있으면 자소서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사실 어느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자기가 약점이 있는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력서에 쓸 말이 말이 너무 안 쓰여 있다거나 정말 아무것도 없다거나 뭐 공백 기간이 있었다거나 뭐 그러면은 이력서에서 왜 공백 기간이 있나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가 조금 빈약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자소서에서 이제 뭐 좀 허점이 많이 보인다, 공격당할 여지가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자소서를 좀 더 준비하셔야겠죠. 면접관 입장에서는 똑같이 보고 공격할 거를 찾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면접 때 받으셨던 질문 중에 네. 이거 좀 대답하기 어려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사실 거의 예상한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되게 생각나시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제가 PM을 했었다고 썼어요. PM이긴 했지만 사실 표도는 아시겠지만 그냥 말만 PM 달려 있는 거지 딱히 막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PM을 해봤다고 했는데 뭘 했으며 그 다음에 하면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그 PM의 자질로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었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인데 저는 그 학과가 광고 홍보였기 때문에 되게 조모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장이 욕심을 부리면 많이 망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좀 뛰어나고 싶고 자기 의견 막 강하게 반영하고 자기 발표 다 하고 자기 다 만들고 그런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좀 임기응변 그런 걸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학관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학관 씨 지금 입사 몇 개월 되시죠? 5개월. 네, 5개월 정도 근무를 해보시니까 신입이 이것만큼은 내가 신입이 되기 전에 이것만큼 꼭 알고 왔어야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해 느끼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끄덕거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뭐라고요? 신입 이것만큼은 진짜 꼭 알고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동안 동환 씨가 뭐? 네. 저는 기본인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은 특히나 기본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네이버나 다른 큰 데서 이제 이런 교육 관련해가지고 도우러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멘토처럼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다 애들이 기본이 없다. 예를 들면 분석 방법론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회귀 분석이 제일 유명하고 뭐 거기서 파생돼서 로지스틱 회귀 뭐 아니면 다른 엔더프레스나 지시자틀이나 각각의 분석 방법론만 해도 수십 가지인데 그 방법론들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의 장단점만 알고 가도 혹은 내가 프로젝트를 했을 때 뭐 이런 기법을 쓴 이유라든지 그 기법을 쓰다가 이제 막힌
뭐 과정 그리고 뭐 그 모델을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거를 다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기본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의 것을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그 외의 것을 이야기하면은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같이 간 수석님께 드린 이야기가 슈퍼 루키가 되고 싶겠지만 슈퍼 루키는 없고 슈퍼 루키였다면 여기 없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욕심을 바라면서 최신 트렌드만 쫓아가고 아니면 너무 기본만 하고 이런 거보다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포부를 가는 것도 좋지만 회사에서는 큰 포부보다도 그냥 막내가 와서 삐약삐약 거리는 게 더 윗분들은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더 기대하는 바일 수도 있어서 슈퍼 루틴은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준비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발표 드렸겠지만 클린 코드에 대한 고민이랑 TDD는 진짜 필수라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같이 공부하는 개발한 친구한테도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자바로 테스팅 어떻게 하는지 라이브러리 어떻게 자동화하는지 이거 꼭 해보셔야 돼요. 실제 서비스는 한 번 돌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문제 발생할 때마다 그 상황을 똑같이 연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일일이 클릭할 수 없어요. 테스팅 코드가 다 그걸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자동화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짜여지는지를 꼭 그 라이브러리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클린 코드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여기 말하는 클린 코드라는 거는 내가 이 코드를 짰을 때 다른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거는 아마 개발자분들이랑 모두 갖고 가야 될 아마 평생 수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하시면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테스팅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대기업 군에서 오셨는데 그 애자일에서 스크럼 마스터라는 얘기가 적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거는 사실 말씀 들어보면은 그런 다 필요 없고 팀장이 뛰어나면 애자일이건 스크럼이건 잘 된다 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궁금하시나요? 네, 지금 다른 질문을 드리기 전에 회사에서 막 요즘에 그런 강의도 있더라고요. 뭐 신입사원으로서 입법 받는 법 이런 강의 되게 많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입법을 받으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제가 볼 때는 뿅아리님이 되게 입법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소문을 들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꿀팁 같은 거 없으세요 혹시? 저는 그냥 장난치면은 잘 받아줘서 좀 타격감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타격감. 똑같은 농담을 해도 저한테 하면 좀 리액션이 좋으니까 그냥 자꾸 치고 가는. 근데 저는 그걸 좀 감사히 여기면서 그렇게 좀 다가와 주시면 나중에 뭐 밥을 사주신다던가 아니면 따로 뭐 IT 쪽으로 최신 트렌드 알려주신다거나 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삐약삐약 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게임 회사다 보니까 노는 게 되게 많아요. 노는 문화가 되게 많아요. 우와.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사무실 9층인데 9층에 카지노 룸이 따로 있거든요. 저희가 아무래도 피망 포커 이런 게임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점심시간에 보드게임 동호회에 이제 저는 들어있어서 그 게임을 많이 같이 하고 그러는데 가고자 하는 회사 혹은 이제 찾아보신 회사 사이트에서 뭐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탭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내가 뭔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건 미리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카지노에 딜러도 있나요?
네, 주기적으로 이제 연말마다 저희가 네이버 자벤답에 한번 뉴스 기사로 난 적이 있는데 그 베가스 파라다이스라고 해가지고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카지노 그 대회를 연. 그래서 이제 실제로 팀에서 이제 저는 좀 해보고 싶어서 딜러로 제가 나갔었고, 네, 프로필도 잘 쓰고 있습니다. 멋지다. 네, 팀장님 저 이직. 네. 죄송합니다. 네. 해봐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지금 각자 업무가 조금씩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업무에 필요한 역량과 성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쓰이는 툴이라든지 하나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스프링을 쓰고 있는데 이제 회사가 크다 보니까 뭐 라면도 만들어야 되고 포장지도 만들어야 되고 스프도 만들어야 되고 그 각각 만드는 거에도 물류가 있고 구매가 있고 회계가 있고 유통이 있고 영업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한 소양이라고는 사실 이제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 부서에 배치되면 거기에 있는 도메인 지식을 배워야 된다. 저는 영업에 지금 영업 쪽으로 가 있어가지고 영업에 대한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다른 어떠한 이제 코딩적인 것이 아닌 비즈니스를 좀 배우고자 하는 마인드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역량 측면에서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은 데이터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SQL이 아까도 강조하지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실제 현업에서는 데이터를 저희가 파이썬이나 R로 리드하지 않아요. 다 SQL로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쌓여있고 게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로그가 이제 하루에 억 단위로 가요. 그래서 이제 억 번, 이제 1억 번, 10억 번까지 가고 실제로 그만큼 많은 덜을 돌리기 때문에 그걸 다루고 처리하고 읽어와서 첫 화면 보는 것만 해도 SQL이 필요하고요. 역량 말고 또 뭐였죠? 많이 쓰는 툴? 많이 쓰는 툴 역시나 이제 SQL. 네, 파이썬 R은 기본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아마 신입분들 먼저 가면은 좀 문서 정리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회사 제품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막내한테 가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업무들도 많이 해야 돼서 실제 개발만 100%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문서 정리하는 거랑 그리고 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스프링 내에서도 스프링 부트나 뭐 그냥 일반 스프링 그리고 그냥 짤을 돌리는 자바 어플리케이션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고객사마다 다르고 그리고 버전도 계속 다르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지금 SVN 쓰고 있는데 깃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뭐 통합적으로 관리할 때는 뭐 지라, 젠킨스 같은 툴을 쓰고 있고요. 실제 들어가면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더라 해서 어떤 건지만 대충 알고 가시면은 엄청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르고 들어가서 좀 힘들었거든요. 그 SQL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달째 지금 SQL만 보고 있어요. 네.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흐름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글링하면 다 나와요. 스택 오버플로우에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대로 컨시컨브에서 쓰는 친구들이 있고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맞게 변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코드 부분을 몰라도 흐름만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어디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흐름 전체, 뭐 요즘은 MVC가 아니라 MVVC라고도 하는데 그런 흐름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SQL이죠. 백엔드가 SQL을 모른다고 하는 거는 나는 백엔드 아니에요라고 하는 거 똑같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QL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어떤 DDL 등을 날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DML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세 번째는 Git이요. 그러니까 정말 Git은 간단해요. 그냥 Git은 그냥 끌고 오고 머지하고 플리트 날리고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무서워요. 사고 칠까봐. 근데 이런 것들을 혼자 프로젝트는 팀플이든 계속해서 기술로 사고를 쳐봐야 그나마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자유 네트워킹 시간 갖기 전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 입사 때 지원하셨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여기서 이것만큼은 쓰지 마.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내가 이건 진짜 잘 쓴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누구 먼저 드릴까요? 네. 일단 이거만은 쓰지 마라 는 것보다 일단 먼저 자기의 장단점을 얘기를 하는 란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자기를 소개해주세요. 이게 요새 대세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장단점을 얘기를 할 때 단점을 솔직하게 쓰시되 그걸 되게 장점화해서 쓰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꼼꼼한 성격인데 이제 꼼꼼함을 장점으로 어필을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단점으로는 이제 너무 꼼꼼하다 보면 좀 융통성이 없어서 업무 속도가 좀 덜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융통성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업무 속도가 느릴 수 있다라는 걸 단점으로 썼었고, 근데 그 단점을 또 장점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초반에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업무에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많이 하면 그러면 속도는 조금 계속 더 개선될 수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장단점의 그런 흐름 이걸 좀 다 연결을 해서 장점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한 가지 정도 자기 성격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쓰지 말아라 하는 거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은 좀 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억에 되게 남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얘는 좀 너무 이 맥락이랑은 안 맞는데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이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코칭 이제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들킬 거짓말을 하지 마라. 딱 2번만 질문하면은 뭐 해봤는지 뭐 무슨 프로젝트 해봤습니다. 뭐 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들어가면 사실 대답을 실제로 열심히 안 해봤으면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런 식으로 다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그 앞에 면접을 잘 봤건 간에 그렇게 거짓말하는 게 느껴지면은 얘가 좀 진실성이 없구나라고 느껴지게 되면 굉장히 앞에서 뭐 어떻게 했던 간에 마이너스가 크게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들어가면 바로 밝혀질 그런 거짓말인데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런 내가 이거 했다 그러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이제 혹해서 쓰게 되면은 앞에 잘했던 거 다 날려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약간 거짓말을 하되 들키지 않게 저는 마지막 한마디 같은 것들을 준비하시면 굳이 마지막 한마디 하지 않더라도 면접을 보는 내내 나의 강점이 이거다라고 중심을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술 면접 질문 다 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궁금해서 전문님한테 이거 틀렸는데 설명해달라고 말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망했구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까지 메모로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뭐 3년 전에 썼던 건데 뭐 파이썬이랑 R을 배우면서 이런 기술이 여기에 쓸 수 있겠다 몇 월 며칠 이렇게 쓰는 노트가 있어요. 그냥 그거를 꺼내서 보여드렸더니 그냥 재밌는 친구만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마지막 한마디에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좋게 말하면 포장할 수 있는 좀 무기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은 너무 과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DB도 만지고 백도 해고 프론트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믿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질문 2번이면 진짜 다 밑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2개를 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서만 어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개인적으로 길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다 실제로 보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제일 앞에 한 장만 봐도 나를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컨셉을 좀 구분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한 실수인데, 그러니까 내 코드를 보여주고 싶어서 코드 스샷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PPT에서 요거를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을 이렇게 동일하게 늘려야 되는데 이걸 그냥 너비를 맞춘다고 이렇게 한쪽만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를 안 좋게 보시는 데도 있어요. 왜냐면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런 거 신경도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간단한 PPT 센스들 이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추가 질문은 그러면은 잘 네트워킹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사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연사분들 뒤에 모셔서 한 분씩 이렇게 테이블을 드리려고 했는데 되게 딱딱할 것 같아요. 그죠? 오글거리지 않아요? 근데 오글거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아시죠? 이제 다 연사분들 이쪽으로 오시고 이제 자유롭게 처음에 이쪽에 계시다가 자유롭게 뭐 저쪽으로 가셔도 되고 테이블로 이동하셔도 되고 이제 자유롭게 이동하시면서 네트워킹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신 연사분들에게 박수 부탁드릴게요.